욕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유시민 작가 얘기를 아니, 하겠습니다. 하고 싶지도 않아. 솔직히 말해서. 아까 아침에 네. 아주 포효하셨어요. 아 그렇죠. 오늘 목소리가 쉬었다 오는 게 약간 아주 좀 명언을 그런 느낌. 남겼어요. 하고 싶지도 않아. 짧게 해주시죠. 아니 저는 뭐 유시민 작가가 왜 저러는지는 알 것 같아요. 네. 뭐 다들 짐작하시잖아요. 네. 지금 전당대회 한복판에 본인이 뛰어든 거고 네. 어쨌든 지금 정권의 주인은 이재명 대통령이지만 네. 이 정권 내부의 권력 질서랄까? 그거는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이 진영의 질서는 그 당신이 좌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때문에 일종의 대통령하고 권력 투쟁에 나선 겁니다. 근데 저는 비평이라고 본인은 얘기하는데 이미 저 본질이 비평의 선을 넘었어요. 네. 비평은 권력을 재배치하거나 권력의 서열을 정하려고 하는 게 비평이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본인은 지금 그런 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민주주의에서 권한과 책임은 비례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권한을 행사하려고 하면 책임을 안 지려고 하면 저게 말이 됩니까? 정치를 해라 차라리. 아예 차라리 들어와서? 아예 링 위로 올라와라. 그렇지 않고서 비평이라는 이름하에 저렇게 링 밖에서 병 던지고 막 이러면서 저걸 비평이라고 합리화하는 거는 제가 보기엔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저게 효과가 없냐? 효과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 후보로의 결집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 결집 효과 중에 분명히 유시민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것만 있는 건 아니고 네. 뭐 지금 뭐 그 이슈 이를테면 그 뭡니까 신천지 보안수 사건 보안수 사건 이 이슈도 네, 있고 네, 네. 뭐 정청래 후보의 약자 코스프레 이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 네. 유시민 효과가 크다는 거 좀 부정하기가 어렵고요. 네. 다만 저게 만약에 전당대회를 좌우하거나 결정짓는 결과로 네. 나타난다. 그러면 민주당이라는 정당은 이를테면 플랫폼의 하위 파트너 비슷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김어준, 유시민이 주인인 정당이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나 정치인이 주인인 정당이 아니고 표면적으로는 당원이 주인이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그 당원들은 뭐 어딘가로 대표가 되는 겁니다. 네. 정치인으로 대표가 되든 영향력 있는 스피커로 대표가 되든 네. 누구로 대표되든 근데 그 대표가 대통령보다 유시민의 대표성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럼 저게 정상적인 정당이냐? 때문에 이거는 막아야 되는 거예요. 민주당 정치인들이. 민주당의 당원이나 지지자들이. 그렇지 않으면 정당 정치의 심각한 왜곡 현상과 민주주의의 심각한 왜곡 현상이 발생해요. 고성국이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를 좌우하는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걸 어떻게 용인하는 겁니까? 용인해야 됩니까? 아니 그들은 누가 더 기분 나빠요? 자신들이 어찌 보면 가장 큰 지분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쪽 이쪽 양쪽 전부 다. 아니 그건 민주주의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 좀 기시감이 드는 게 이제 제가 정당 출입을 처음에 94년도에 민주당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때 KT 이기택 대표가 있었던. 예. 근데 95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귀국을 해서 영국에서 귀국해서 새정치국민회의라는 당을 창당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당이 집권을 하죠. DJ가 대통령이 네. 되고 그래서 당 이름을 새천년 민주당이라 바꿉니다. 그렇죠. 2000년 을 앞두고 있었을 네. 때요. 한화갑 대표 뭐 이런 분들이 당 네. 대표했었어요. 한광호 뭐 이런 분들이 했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네. 좀 비슷해요 지금이랑 양상이. 아. 그 좌파 진영에서의 약간 비주류, 주류는 동교동계인데 비주류였던 노무현이라는 분이 대통령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하자마자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면서 박지원 그 전 비서실장이 그 감옥 가고 이제 막 네. 이랬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갈등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대선하는 과정에서도 후단협 생겨가지고 막 그렇죠. 노무현 후보 흔들었었던 네. 세력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앙금이 계속 있는 상태였는데 그러다 어떻게 됐습니까? 열린우리당 결국 창당했잖아요. 노무현 그렇죠. 대통령이 네. 자기 당인데 여당인데 열린우리당 그러니까 일종의 친위 쿠데타 같은 걸 한 거예요. 네. 당 창당에서 나가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당은 민주당은 차츰차츰 이제 쪼그라들었죠. 네. 근데 지금 되게 비슷합니다. 근데 이게 주류 세력이 바뀔 것 같다. 만약에 이번에 정청래 대표가 지금 지지율이 막 오르고 있던데 네. 이렇게 해가지고 당선이 되잖아요. 당대표로. 네. 그러면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새로운 당을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고 봐요. 정청래 여당과 어떻게 같이 국정 운영을 하겠습니까? 네. 감정도 이미 너무나 상했고 네. 그러면은 당 창당해서 만들고 이 당이 대통령당이 여기에 여당이야. 그리고 다음 공천 여기 있어야지 다음 공천 받아가지고 총선에서 해볼 만하지. 저는 그렇게 할 가능성이 점점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그러기엔 민주당이 돈이 너무 많아. 돈이 많긴 해요. 그 나눌 수가 없어. 예전에는 돈이 없었어. 솔직히 말하면 당에 돈이 없으면 진짜 돈 빌려다가 아니면 아니 많으니까 반씩 나눠서. 그거 안 아니 돼요. 그게 안 돼요. 아, 절대 그래요? 안 되죠. 남아 있는
쪽이 무조건 갖는 가지는 거예요. 그건 너무 불공평하다. 의원 그래서 수가 국민의힘도 아니에요? 지금 아니, 분당이 이거는 안 되는 뭐- 거야. 아니에요? 이건 모든 당이 마찬가지입니다. 네, 아, 똑같은- 의원수대로 나누는 거야? 아니야 어머, 절대. 어머, 그 어머. 남아 있는 쪽이 그냥 보유하는 아. 거예요. 그래서 잘못됐네. 잘못됐어. 아니 국민의힘은 재산이 더 많아요. 아니 1,100억이 넘어요. 현금은 여기가 더 많아요. 현금은 민주당이 많고 국민의힘 부동산. 부동산이 그냥 예전에 민정당 시절부터 받아온 것들이 아니 근데 그거 다 청산했다고 하던데. 근데 박근혜 2025년 등록재산 기준으로 네. 국민의힘은 1,100억이 넘어. 맞아요. 그런. 근데 현금성 자산은 70억밖에 안 되더라고요. 아니 그 제가 이거 양당으로부터 비난을 당하는 일인데 음. 이렇게 짠내나는 당원들 중심으로 당을 운영하면서 국고 보조금을 왜 받느냐고요. 저도 국고 동감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최근에 국고 보조금을 나누는 방식을 바꿔야 돼요. 저렇게는 하면 안 그러니까요. 돼요. 그러니까요. 제가 조금 그건 좀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그 유시민 작가 발언을 좀 정리해 놓은 것들을 일단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고요. 저희 그 공소 취소 모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사람이 미쳤거나 내가 미쳤거나 근데 내가 미친 것 같지는 않다. 그다음에 이제 재건축, 그다음에 필연적인 실패의 길, 그다음에 이재명 세력에 대해서 어물전 얘기를 했죠. 그래서 썩은 내가 난다. 그래서 내가 좀 후각이 좋아서 이런 비판을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영상도 있어요. 이재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이재명의 수장은 누구냐고 하면 틀어주시죠. 네, 이재명의 수장에 대해서 우리 유시민 작가가 얘기한 내용이 있는데 영상을 한번 보시면요. 예. 이재명 세력의 수장은 이현주나 이런 사람이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일 가능성이 높다. 어물전에 비린내 나는 것처럼 아무리 품질 좋은 생선을 갖다 파는 어물전도 비린내는 나기 마련이에요. 비린내까지는 괜찮거든요. 이제 썩은 내로 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권력이라는 어물전이 비린내까지만 나게 만드는 데 좋은 제도라는 거예요. 어떤 제약도 가하지 않고 어떤 비판도 가하지 않고 어떤 제한도 두지 않고 내버려두면 모든 어물전은 다 썩은 내를 풍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의 어떤 수장을 이재명 대통령으로 지목을 했어요. 아예 이 유시민 작가가 지목을 했고 지금의 어떤 지금 이재명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건 이제 제가 저번 시간에도 아마 이분들 있을 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연임과 공소 취소에 대해서 맞아. 좀 그 얘기야. 그 얘기를 깔고 얘기를 했던 것이거든요. 모종의 움직임이라는 것을. 근데 이제는 아예 대놓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떤 공소 취소를 해서는 안 된다. 그다음에 어떤 연임에 대해서는 꿈도 꾸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또 그 김주인 평론가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연임이 말이 되냐? 말 안 돼요, 원래. 헌법상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너무 근데 적극적인 얘기를 너무 많이 하셨어. 법제처장도 마찬가지고. 아니 취임 초에 그런 얘기 많이 나왔었어요. 그 제가 기억하기로는 올해 그 대선 운동 기간에 그 얘기를 하셨어요. 아니 그 중임이냐 연임이냐 이런 소리까지 네, 나왔잖아요. 연임을 우리가 128조 2항 때문에 안 된다. 연임 불가 조항이다. 그러니까 연임 적용을 못 받는다라고 하는데 그 조항은 87년도 국민들의 뜻이지 지금 뭐 현재 그렇게 국민들의 뜻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대통령이. 아니 근데 우리 헌법에 개헌할 때 현직 대통령에 적용 안 되는 조항이 명시적으로 있어요. 네. 그거에 반하는 어떤 행위도 다 위헌이에요. 그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근데 그래서- 가능하지가 않은데 그거를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물어보니까 네. 조원철 법제처장이 대통령 맞아요. 연수원 동기가 결국은 국민들의 그 결단에 달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아니, 그러니까 저는 뭐 그랬던 사람이나 최근에 유튜버들이 이 유튜버 중에 일부가 뭐 대통령 임기 마치고 또 4년 더해서 뭐 이런 헛소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그건 그 사람들의 얘기고 네. 그게 문재인 때는 없었어요? 박근혜 때는 없었습니까? 연임해야 된다는 사람들 있었어요, 다 주변에. 문재인 때도 박근혜- 이정열 변호사라고 정신 나간 사람이 그런 얘기 했다가 박근혜 방송에서 정부 때, 저기 이 보수 정부 때는 네. 연임 중임 소리는 안 했어요. 그냥 영원히 아니, 영원히 하실 것처럼 얘기했어요, 연임 다. 중임 소리는 안 하고 네. 그게 무슨 청와대에서 나온 얘기는 아니고 네. 이제 그 소위 담론을 즐기는 사람들 사이에서 네.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네. 끝날 즈음에 네. 개헌을 해가지고 네. 내각 책임제를 하면 아. 총리한다.
팩션들이 생기잖아. 파벌들이. 네. 그럼 가장 큰 파벌이 되는 거잖아. 아니, 그 얘기가 그 얘기죠. 뭐. 그 얘기가 그 얘기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근데 안 되잖아. 만약에 저걸 실제 시도한다 탄핵됩니다. 대한민국 그런 나라예요. 그 불가능한 얘기 그냥 네. 무슨 뭘 그러니까 이재명 정권을 비판하는 건 좋아요. 네. 근데 불가능한 가설을 전제로 이걸 갖다가 마치 있는 얘기처럼 하려면 안 된다. 네. 근데 의원님이 딴지일보를 너무 많이 읽으셨나 봐. 오늘 탄핵 소리만 여러 번. 아니 딴지일보에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그런 얘기들이 실제로 많고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그거는 수용할 수 없는 네. 얘기고. 근데 이제 공소 취소하려는 거 아니냐. 네. 검찰 개혁을 느슨하게 하면서 네. 이 의심은 있는 거죠. 네. 유시민 작가가 그걸 입 밖에 꺼내지 않고 있지만 그 복선을 깔고서 저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수사기소 분리를 원하지 않는 거 아니냐. 근데 대통령이 다른 이유 아니면 그걸 원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 의심을 하고 있는 건 맞는데 네. 저는 그거 역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소취소 저 특검법 낸 거 철회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 통과 그래. 못 시켜요. 통과 못 시키고 통과시키면 지지율 20% 밑으로 내려갈 거예요. 아니, 장담해요. 지금 대통령이 그거 철회해달라고 자기가 선언하잖아? 그럼 지지율 10% 이상 올라가요. 아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유시민 작가의 지금 저런 비판이 그런 어떤 거룩하고 네. 어떻게 보면 우리 민주주의와 네. 정권의 정도를 위한 이게 아니라니까요. 아. 그러니까 정권 내부의 권력 내부의 이 진영 내부의 권력 질서에 대한 불만이에요. 네. 그러니까 당신이 관장하는 영역이 있는지 몰라도 네. 이 진영 내부의 권력 질서는 당신의 관장 영역이 아니다. 여기에 함부로 재건축 재개발하려고 들지 말아라. 이거예요. 유시민 작가는 진영주의자예요. 명백한.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딱 한번 전화했을 때 네. 조국 임명장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네. 주셔야 됩니다. 왜? 진영이 무너집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에요. 네. 근데 저는 저분이 그 어물점 비린내 얘기하는 게 참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네. 본인이 탈취제였어요. 문재인 정권 때. 어용지식인 간판 걸어놓고 그렇죠. 그 어물전 주변에서 나는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별짓 다 했어요. 네. 조국 수호대 역할하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슨 그 학자로서 지식인으로서 민주주의에 대한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권력의 부패에 대한 경계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 필요에 따라서 지금 이때는 저 말하고 저 때는 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마치 정권이 교체된 거예요. 네. 이 어용지식인 입장에서는 네. 우리가 여야가 정권이 교체되면 내로남불하잖아요. 갑자기 네. 옳은 소리 네. 하잖아요. 갑자기 옳은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정권 교체된 뒤에 저게 내로남불이고 말하자면 국가가세고 혹세무민 하는 거지. 저기 들을 얘기가 뭐가 근데 있어요. 그분의 세계관에 우파는 없어. 없죠. 자세히 들어보세요. 네, 자기네들끼리 없죠. 그거지. 네. 관심 받게요. 아예 네. 관심 밖이야. 네. 그러니까는 완전히 우리를 뭘로 취급하는 거야 이거? 국민이 아니지. 같이 없는 공존할 수 사람. 있는 없어야 되는 사람. 출연인간들이야? 없어져야 될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죠. 아니 그래서 오늘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 출연이 예정돼 있어요. 오늘 유시민 작가 저녁 6시로 알고 있는데 정부 토론의 날 유시민 작가 방송 출연이 오히려 이 대통령의 이 거룩한 부동산 토론회를 뭔가 이렇게 제가 볼 때 압도할 것 같은데요. 저녁 뉴스를 덮지 않겠느냐 뭐 그런 내용도 있어서 오늘 저녁 때 발언을 보고 저희는 내일 방송에서 이걸 또 주제로 삼기로 하고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네. 하잖아요. 본인은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는다. 네. 그게 나의 운명이요. 네. 업이다. 네. 제가 볼 때 이거 즐기는 거예요. 그렇죠. 이분은 지금 본인의 발언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영향력이 있는지 그리고 어제 그 이분 TV 이분 이분 토론 뉴스? 이분 뉴스인가? 네. 그 같이 앉아 있는 젊은 앵커들의 그 태도를 보세요. 네. 거의 월십. 네. 추앙하는 거야. 나 그렇게 느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보니까는 거기가 족법들이던데. 숨도 못 쉬던데 말이야. 오늘 아주 도발적인 발언 많이 하시네요. 진짜. 이분이 옳은 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는 저는 인정해야 된다. 결과론적으로. 왜? 왜 그걸 유시민이 했다는 것만 빼고 내용만 놓고 보면 다 맞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 유시민이 해서 옳지 않은 거죠. 그 내로남불이기 그 때문에. 말씀 많은데 어쨌건 지금 우리 그 최대 권력은 맞아. 그 거대한 견제와 권력은 균형, 견제와 균형을 이재명 얘기하잖아요. 대통령이고 이분이 공소취소 등등의 매우 불리한 그렇지, 일들을 그렇지.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미 한 말을 한 건 옳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럼 어떤 의도로 했느냐? 그거는 다 동의해요. 저도 자기 이익을 지키기 위한 거죠. 자기와 자기 진영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거죠. 그렇지만 어쨌건 그런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저분이. 그래서 이게 이상한 현상인 게 네. 한때 민주당에서 우리 장동혁 장군님 지켜야 된다고 막 이랬잖아. 아니 지금 보수 쪽에서 우리 정청래 대표하고 유시민 작가 지켜야 된다고 이러고 있어요. 얼마나 웃긴 거야 지금. 그거하고는 좀 다른 얘기인데 네.
어쨌든 그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잽을 날리잖아요. 네. 그래서 일종의 이제 그 뭐랄까 성찰적인 발언을 하자면 네. 과연 윤석열 정권 때 음. 그 안에서 네. 또는 그 안에 있는 거나 비슷한 입지에 있으면서 과연 이거 안 된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있었던가. 이준석이에요. 아, 이준석이에요. 이준석이 유시민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니, 아닌데- 저렇게까지는 안 했죠. 아닌데 네. 그나마 유일하게 있었던 게 네. 이준석이에요. 그 쫓겨났잖아요. 하여튼 뭐 그랬다라는 거랑 그리고 간단하게 이거 두 개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끝낼게요. 네. 네 번째는 이 제보센터까지 나온 지금 민주당 전당대 신천지 개입 논란인데 근데 이거 좀 아니 이게 지금 김민석 후보가 어제 무슨 이렇게 웹잡으로 하나 올렸는데 거기 보면 내가 말한 거 다 이루어지지 않느냐 무슨 투표율 뭐 그다음 오세훈 시장 선거 우리가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것도 얘기를 하고 그다음 개혁 그래서 내가 얘기한 거 다 현실화된다라고 지금 얘기하면서 이 신천지에 대해서 일단 운을 띄웠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제가 어저께 그 민주당 쪽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좀 해봤더니 내부에서도 이거 조금 오히려 역풍이 불 수가 있다 신천지에 대해서 지금 신중하게 발언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자료가 있으면 좀 객관적으로 우리한테도 좀 알려주면 우리가 나가서 얘기를 하겠다 아니면 커버를 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후보가 그냥 이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캠프에서도 이건 그냥 신경 쓰지 말아라 이렇게 뭘 갖고 얘기를 있나요, 그러면? 모르겠어요 그걸 그래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직까지 지금 현재까지 오늘까지는 약간 이게 불리한 약간 김민석 후보한테 약간 그렇게 유리한 주제는 아닌 것 같은데 오늘까진 그런데 네. 설마 그래도 뭔가 있으니까 근데 다들 거기까지 유리 생각을 하시는 예. 뭐 있다고 했잖아요 본인이.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왜 적절한 시점에 근거가 공개하겠다고 있다고 예. 했죠. 네. 아니 본인이 근거가 있으면 공개해야죠. 왜냐하면 저건 심각한 문제잖아요. 네. 국민의힘은 저것 때문에 지금 검경 합동수사단 그렇죠 수사받고 있죠 수사까지 받아서 네. 5만 몇천 몇백 몇십 몇 명이라는 것까지 지금 나왔잖아요. 네. 근데 그게 민주당에도 침투해 있다라고 하면 이건 전당대회를 떠나서 심각한 문제예요. 네. 그럼 발본색은 해야 되는 거고 의혹을 제기했으면 책임 있게 그 근거가 뭔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런 판단을 했는지 밝혀야 되고 그것과 별개로 저는 지금 김민석 총리가 전당대회 임하는 모습 대단히 실망스러워요. 왜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는 그렇다 쳐요. 원래 그랬으니까. 근데 이분은 얼마 전까지 국정 2인자였고 네. 조금 다른 차원의 경쟁을 보여주려 이렇게 기대했어요 저는. 근데 이분도 네거티브 이외에는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앞으로 민주당이나 이 정권이 미래 전략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게 정청래가 났습니까? 제가 났습니까? 저는 이렇게 전당대회를 치렀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야 무슨 파면이 적통이니 핏줄이니 이걸 넘어서는 경쟁이 되는 건데 국정 2인자였다는 사람이 나와 똑같아요 지금 하는 게. 그러면 도대체 그러면 선거 져요. 제가 미안한 얘기지만 김민석 총리한테 왜냐하면 같은 수준의 경쟁, 그러니까 네. 정청래 수준으로 본인이 들어가서 네. 그 프레임으로 들어가서 경쟁을 하면 조직력이 센 쪽이 이깁니다. 네. 권리당원 조직력은 정청래 대표 결코 약하지 않아요. 김민석 총리에 비해서. 김민석 총리 원래 이 당에 기반이 없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나가는 족족 이재명 대표가 도와주지 않으면 자력으로 되기 어려웠고 2021년인가 2021년인가 당대표 경선 나갔다가 컷오프 됐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걸 감안한다면 제가 보기에 이분은 전당대회에서 다른 수준의 다른 퀄리티의 다른 비전의 경쟁을 보여줌으로써 이제 당원들의 지지를 유도했어야 되는데 지금 그 민주당 당원들 중에 실망한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이 전당대회 양상에 대해서 원로들도 혀끌끌 차는 원로도 굉장히 그 많고 사람은 자기가 잘하는 걸 해야 되거든요. 이게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김민석 총리는 말과 글이 아주 수려한 그런 원래 정치인으로 그러니까 되게 연설 유명한데 잘하시는 편이에요. 신천지에서 확 깨이는 느낌? 아. 그런데다가 뭔가 구체적인 게 나와야 되는데 네. 지금 이거를 이렇게 뜸을 들여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렇게 나오려고 지금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일단 그런 분위기에 대해서 네. 말은 했는데 네. 실제로 여기서 보면은 뭐 신고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니 뭐 신고해달라 그러는 거 보면 그럼 특별한 가치가 없는 것인지. 그러니까 그 내부에서는 그렇게 보더라고요. 그때 계엄 제보센터. 날 CCTV 공개하고 강계약 성분 다 공개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더 여기에 들어오길 함정을 파는 거구나. 더 들어와서 아예 옴짝달싹 못하게 내가 공개를 하겠다라는 식의 어떤 전략이 아닌가라고 보는 그래서 사람들도 담을 있더라고요. 넘는 모습을 네. 김어준 방송에서 그렇죠. 하고 네, 네, 네. 그런 거 보면은 김민석에게는 계획이 다 있는 건가요?
뭐 있나 보다라고 그 내부 캠프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근데 내부 캠프에서도 약간 우려를 하는 건 이제 막 그 광파하려고 들어온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 약간 좀 이게 안 되는 캠프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가 정원호 캠프였죠. 근데 정은호 캠프의 그 실패 사례를 지금 그래요? 학습을 했다고 합니다. 본인들이 이렇게 하지 말자라고 해서 하는데 지금 좀 점점 그 비슷하게 지금 좀 가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김민석 후보한테 이렇게 너무 큰 기대를 하시면 안 돼요. 본인이 뭘 갖고 있어야 보여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총리 인사청문회 때 다 봤지 않습니까? 무슨 스폰서 배추밭 이런 건 이제 논외로 합시다. 그 우리나라 국가 채무 비율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니까 맞아. 한 20-3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국가 채무 비율이 50% 넘느냐 안 넘느냐 이것은 엄청난 하지슈여서 네. 이게 일반 좀 상식 있는 사람들이면 다 알 텐데 총리를 하겠다는 사람이 그렇게 대답을 하고 우리나라 예산이 한 해 얼마인지 아십니까라고 했더니 구체적인 숫자를 말씀드려야 됩니까? 이렇게 했었던 분이에요. 이분이 지난 몇십 년 동안 한 번도 실력을 보여준 적이 없어요. 근데 그런 분한테 갑자기 네. 너의 비전을 보여줘라 이렇게 기대하면 안 되죠. 아 왜? 실력 있어? 배추밭 투자. 아니 하여튼 근데 지금 기류는 심상치가 않아요. 오늘 미디어 토마토에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다 떠나서 진보층에서 지금 정청래 대표가 42.7%고 김민석 후보가 27.3%예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정청래 대표가 차기 당대표 선호도 1위입니다. 지금. 그리고 호남권을 따로 떼서 봤는데도 지금 정청래 대표가 앞서고 있어요. 상승세예요. 호남에서 그래요? 네, 호남에서도. 지금 상승되고 김민석 후보가 빠지기 시작했어요. 호남에서도. 아, 김민석 후보가 뭔가 카드를 내놓긴 해야 되겠다. 네. 하여튼 뭐 저는 조심스럽게 만약에 이번에 정청래 대표가 당선이 되면 네. 그 호남의 반도체 단지 네. 추진이 네. 굉장히 그 불투명해질 거다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지금도 불투명해요. 제가 봤을 때는 저는 됐으면 좋겠어. 개인적으로는 정말 제가 아는 친한 후배가 부동산 땅이 안 팔려가지고 요즘 되게 곤란을 겪고 있는데 솔직히 호남 반도체 그 발표되자마자 땅값이 올랐어요. 땅값이 올랐어요. 그리고 매물들이 다 나온 부동산 매물들이 다 회수가 됐어요. 오른다고 하니까 다 다시 회수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반짝했거든요. 저는. 근데 만약에 네. 진짜 그런 상황이 되면은 제일 지금 그 스트레스를 받는 정치인은 아무래도 대통령이겠죠. 네.